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좌파 애들도 다뤄봤으니까 우파 애들도 다뤄봐야 되겠죠. 자, 탱크데이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2편. 뭐 내용은 다 아실 거고,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때문에 있었던 일. 지난 시간에는 좌파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소위 뭐 광기 어린 좌파인지 아니면 진심 어린 진보인지. 진심 어린 진보가 있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나온 확률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움직여서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진심 있는 진보들이 움직여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제일 큰 타격은 사실은 스타벅스 입장에서 제일 반성할 수 있고 정용진이가 제일 후회하게 만드는 건 제일 큰 거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고 뭐 최악의 경우 스타벅스 자체 운영권을 뺏긴다든지 제가 뭐 물러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그 정도로 어떤 인간성이라든지 어떤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진지한 시각은 없다. 뭐 노제팬 운동도 그대로 끝나고 뭐 유니클로 들어가면 뭐 사람 잡을 거 사람마다 뭐 차 입잖아요. 그 정도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진심 어린 진보들이 있지만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자, 그럼 다른 각도로 볼 때 불매운동이 생기지. 다르게 생겼죠. 스타벅스 좌파에서 불매운동하니까 스타벅스를 지지하는 우파 애들이 생겼잖아요. 이게 사람들 사이에 더 죽을 맛이거든요. 불매운동은 언젠가 끝납니다. 그리고 불매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타벅스의 대체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불매운동은 길이 얼마 안 가도 끝나요. 조금만 있으면 돼요. 그는 길어봐야 한 달도 안 갑니다. 한 달 가기 전에 지금 우리나라는 덥고 뭐 터질 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잊혀집니다. 스타벅스도 그걸 노리고 있는 거고 정영진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람만 피해가자 버티고 있는 거고, 모수 양성제도 그래서 슬슬 넘어가고 있잖아요. 왜? 지금 기사가 아무것도 안 되니까. 될 게 없으니까. 자, 그런데 그다음 찬물을 끼얹는 게 있죠. 매장 인증 운동, 인증샷. 스타벅스 가가지고 뭘 먹고 나는 스타벅스를 지지한다고 올리는 인증샷 때문에 사실 더 골치죠. 지금도 골치가 뭐냐면, 예를 들어 스타벅스 닉네임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루카스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카드가, 스타벅스 카드가 루카스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임의로 바꾸잖아요. 탱크, 뭐 탱크데이, 뭐 이런 식으로 바꿔나니까 호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뜨는 대로 스타벅스 가보시면 있잖아요. 손님, 누구누구 손님, 루카스 손님, 뭐 미래 준비됐습니다. 라는데 탱크데이 손님, 탱크 손님, 뭐 이런 식으로 전두환, 뭐 이런 식으로 해놨으니까 안 부를 수는 없어요. 이거를 스타벅스에 있는 직원이 그 사람한테 왜 이름 쓰세요? 항의할 수는 없어요. 이름 쓰고 닉네임 쓰는 건 내 마음이지. 그걸 네가 왜? 그건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사실 혐오 범죄에 해당되는 건데 이걸 범죄 사실이라고 하기까지 애매하고. 아니, 내가 탱크 좋아해서 탱크를 썼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난 스타크래프트 한다. 스타크래프트 한다. 거기서 스타크래프트 하면서 나는 테란을 좋아해서 시즈탱크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탱크를 했다. 왜? 시즈탱크를 했다. 이러면 할 말 없어요. 그럼 나도 뭐라 말 못하겠다고. 지가 테란 좋아한다는데 뭐라 할 겁니까? 그걸 인정해요. 자,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인증샷 하잖아요. 가가지고 일부러 가서 먹고 스타벅스 컵 들고 다니고, 누가 컵을 버리니까 나는 스타벅스가 더 사겠다. 이렇게 하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한쪽에서는 인증샷 한다고, 불매운동에서 안 그래도 안 팔리 죽겠는데, 한쪽에서는 이걸 갖고 저거 정치 노름하고 있으니, 스타벅스는 죽을 맛인 거예요. 특히 매장에 있는 애들이 죽어나는 거죠. 자, 이게 제가 무식한 우파의 자폭 공격인가, 생각 없는 보수의 똘끼인가. 사실은 무식한, 이번에 서울시장 투표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에 무식한 20, 30대 애들이 많다. 젠지 애들이 많다는 게 확실히 표가 나요. 그리고, 근데 미친 듯이 송파구하고 강남 3구는 미친 듯이 투표를 했더만 왜? 이거 막으려고, 오세훈이 당선시키려고 똘똘 뭉쳐가지고, 웃기죠? 송파 3구, 용산구,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미친 짓이에요. 더 웃긴 건 뭐냐면, 거기서
60, 70대들은 이미 제가 말하는 똘끼는 애들이니까, 똘끼란다 그냥 무식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 20, 30대 남자애들이, 그러니까 혹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20, 30대 남자애들이 똘끼는 애들이에요. 자기들은 진정하게 애국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 똘끼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애들이 스타벅스가 아직도 앉아있거든요. 네. 뭐 스타벅스를 영원히 사람들이 안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원앙은 그거잖아요.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해라. 진정한 뭘 하고 뭔가를. 그러니까 후속 조치를 내세우라. 그런데 정영진이는 지 자존심 센 지가 사과 한번 한 걸로 넘어가서 퉁칠라 하는 거예요. 퉁칠라 하니까 자기들 잡고 있는 거는 한 달 잡을 겁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넘어간다. 더군데 오갈 데 없다, 사람들. 사실 맞거든요. 더군데 오갈 데 없어요. 결국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시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 액션을 보이죠. 거기에 대한 상황한 대가를 얻기를 바라는데 이 시위가 지속되는 와중에 결집력도 약하고 특히 반대되는 도고 10장이면 마고 10장이라고 좌가 10 올라가니까 마도 10 따라 올라오는 거죠. 우도 10 따라 올라오는 거죠. 진보가 하니까 보수도 우리도 한다 된 거죠. 요즘에는 이게 돼버렸으니까. 아예 지금 옛날처럼 샤이 보수 이런 게 아니니까. 요번에 선거에서 바로 보여줬잖아요. 일단 패착은 민주당의 패착은 정원호고 정치하기 별로 잘 안 하고 싶어 하는데 일단 패착은 정원호였어요. 처음 나올 때부터 패착이었잖아요. 왜냐하면 부청장 때 그 사건에 있었는데 그 깔끔하게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나왔고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사실은 대통령을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 놓고 제일 이재명을 안 밀어준 데가 민주당이거든요. 정청래부터 똑같아요. 그 정치 구도가 그래요. 그러다가 또 유시민 이런 밖에 나가가지고 아주 친문하고 있잖아요. 유시민이 똑똑한 건 알아요. 근데 이 친구가 판단이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엉망인 거죠. 요번에도 사실은 정원호든 누구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대수가 부산에 잘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거 절반만 잘 따라 그만 잘 따라갔어도 되는데 이깁니다. 근데 부자도 끌어안겠다. 애완견 뭐 하겠다. 뭐 다 끌어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보 쪽처럼 가가지고 멍청이 문재인이 하는 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뭐 애완견 어쩌고 저쩌고. 왜 그런지 왜 하냐고 자꾸. 그러니까 나는 진보, 보수, 중도 다 안겠다. 난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다. 미친 거지. 어차피 다 못 아우러요. 그냥 지금 이재명이처럼 집이 가잖아요. 마이웨이 가잖아요. 보수 모르게 하고 부동산 때문에 내 일에서 무조건 잡는다. 때려잡겠다. 부동산. 대신에 부동산을 때려잡겠다는데 문재인도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것도 같이 망했잖아요. 부동산을 잡겠다 했는데 주식을 뛰어 올리고 이제 마침 여러 가지 맞아줬지만 8,700, 8,800 뭐 올해 자 보세요. 작년에 지금 주가가 2,600원이었어요. 2,600. 올 초에 들어오면서 4,000이었어요. 근데 6월달 돼서 6월 5일 이제 8,700이에요.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비 거의 4배가 뛰었잖아. 지금 그 만을 보고 있잖아요. 정말 내 생각보다 더 빨리 뜨니까. 자, 하나를 띄웠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이런 겁니다. 하나를 잡는 대신 하나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쓴 거예요. 내가 얘들 때려잡겠다. 부자들 때려잡겠다. 대신에 너희들한테 희망을 줄게. 두 개 다 땅 버티려니까 이거 보고 사람들은 쫓아가고 이걸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양동작전을 해야 되는데 그 머리를 잘 썼으면 되는데 그 정도 머리도 못 쓰는 게 이번에 민주당이 있어요. 떠먹여 주는 밥도 못 먹인 거죠. 그리고 제일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각 없는 보수들의 똘끼 이게 바로 젠지 애들이에요. 이번에 20, 30대 특히 남자들 정말 이 친구들 멍청하구나. 얘들한테는 정말 미래가 없구나. 느껴져요.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젠지 세대에서 뭐 하려고, 방송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 더 느낀 거죠. 스타벅스 사건 이런 거 보면서. 그리고 투표한 거 보고. 역시, 어김없구나. 어김없어. 이 젠지 세대 안에서도 가진 자들과 못 가진 자들이 있잖아요. 왜? 흑수저들이 있고, 대부분은 흑수저지만 금수저들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받을 거 많은 애들.
그런데 받을 거 없는 흑수저 애들도 받을 거 많은 얘들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얘들에게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멍청한 거예요.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보수와 다수의 진보 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헤게모니를 잡아가냐는 건데 요즘 젠지 애들은 젊은 애들은 멍청해가지고 이런 개념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된다. 있다고 생각도 없는 거예요. 정말 무식한, 그러니까 이건 무식하다고 할 게 아니고, 그냥 문외한 거예요, 문외. 그게 바로 지금, 요번에 스타벅스 사태 지금 보이고 있는, 아직도 스타벅스 매장에 앉아서 낄낄거리고 술을, 마시고 있는 그겁니다. 영원히 가지 말란 건 아니에요. 저도 당분간 안 가는 거지, 계속 안 갈 수는 없어요. 계속 안 갈 수가 없지. 왜냐하면 우리가 대체할 장소가 없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굴 만난다, 안 만나지 않는다, 누가 만난다도 내가 그때 못 가면 할 수는 없잖아요.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어떤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못하는 문외아란 말입니다. 그 문외아들이 지금 역시 또 보수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들은 애국 보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문외아들이지만 얘들이 살아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무식한 우파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폭 공격하는 거죠. 스타벅스 샌드위치 뭐라 가야 되겠다. 스타벅스 인증서 나고 나는 젊은이지만 나는 꼴통과 다르다. 나는 나라를 생각한다. 애국을 생각한다. 이런 애들이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전화기를 쫓아다니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윤어게인 하던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영진 입장에서는 봐라. 소위 이런 생각하는 거 봐라. 내 편들이 있잖아. 이런 무식하고 문외인 애들이 머리 없는 덩거 없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얘들은 감성이 없거든요. 감수성이 있다면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수성이 있다면 스타벅스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된다. 5.18이라고 하는 문제는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대가 안고 가야 할 문제고 우리는 그걸 겪었던 세대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시대의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있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런 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인간적인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가장 근본 문제란 말입니다. 정치 제도의 문제를 떠나서 인간성을 어떻게 말살시켰냐고 인간성을 어떻게 파괴하고 20세기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비극을 저지른 전두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인데 그거조차도 아니라 부인한 애들이잖아요. 북한군이 내려왔니 뭐니 그러니까 이거는 무식한 정도가 아니고 뇌가 없으니까 저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살아온 경험이나 여러 가지 상담의 경험상 저런 애들은 치료가 안 되거든요. 바뀌지가 않아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사람은 바뀌잖아요. 진보 보수가 왜 생기냐고요? 진보에서 아무리 보수를 공격해도요. 보수로 갈 대가리들은 보수로 갑니다. 보수에서 아무리 진보를 욕해도요. 진보로 갈 대가리들은 진보로 갑니다. 그냥 대가리 자체가 그래요. 머리 자체가 그래 돌아간다고. 그냥 머리 회로가 그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가리라고 하는 겁니다. 대가리 수준이니까. 다 욕하는 건가? 딱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멸공을 외치던 정영진의 자업자득이죠. 지가 멸공했으니까. 지가 생각하는 멸공과 지금 요즘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멸공은 다르거든요. 사실은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냥 개인 우상 숭배 국가예요. 공산주의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공산주의는 사실 거의 소멸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산주의는 이미 다 사라지고 없어요.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말했던 공산주의는 현존하지 않습니다. 시스템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왜? 프롤레타리아 운동이 자체가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북한은 공산주의의 달을 쓰고 있고 공산주의라는 글자를 쓰고 있지만 절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멸공도 의미가 없죠. 공산당이 없는데 공산주의가 없는데 뭘 없습니까? 공산당은 있죠. 이름만 공산당이지 실제로는 황제당이죠. 황제당. 자, 이번에 이 스타벅스 사태를 보면서 그리고 선거와 같이 딱 맞물려서 보니까
또 가스통 부대가 또 20대부터 스물스물 자라오고 있구나. 지금 열심히 이번에 투표한 20, 30대들이 그대로 가가지고 또 시간 지났을 때 꼴통 보수가 될 거잖아요. 꼴통 보수가 되고 한쪽은 똘끼 진보가 되거든요.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늘. 근데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알아두세요. 이거는 누가 아무리 제도를 많이 만들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머리 구조가, 생각 구조가 어느 한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냥 그게 편하거든요. 거기서 뭐 제 이야기를 그냥 그 중간에서 중도를 잡고 이것을 양쪽을 다 보고 이걸 하려고 하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혹시 이쪽으로 치우친 건 아닐까? 내가 이쪽 좌편향적인 생각하는 거 아닐까? 우편향적인 생각 아닐까? 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귀찮아 하잖아요. 아, 먹고 사는데 뭘 끝까지 생각하냐가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생각하기 싫으니까 아마 둘 중에 하나로 가겠다 이거죠. 왜?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스타벅스는 생각보다 일찍 끝날 겁니다. 저는 오래 가봐야 한 달에 생각했거든요. 한 달만 가도 한국 사람들이 대단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마 지금 추세로 보면 한 달도 못 갈 것 같아요. 선거 끝나고 선거 끝나고 나니까 진짜 스타벅스에 그것도 정치판에서도 신경도 쓰지도 않고 사람들도 별로 이제 동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 호응이 있어 말이지. 왜냐면 SNS에 올리던 스타벅스 인증샷도 그 전에 선거가 있으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올리는데 선거 다 끝나고 이제 거의 판세가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물스물 그냥 이대로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스타벅스라고 하는 하나의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어느 한쪽부터 많이 썩어 있고 얼마만큼 어느 기본에서부터 오염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던 하나의 큰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바뀌지 않을 거고 이런 애들은 스스로 자기가 뭘 잘못했다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왜? 자기들은 사명감이 가득 차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보수와 진보라 말은 좋지만요. 그냥 자기들 개인 욕심일 뿐이에요. 자기들 개인 욕심을 이쪽이 잘 채워준 것 같으면 보수로 가는 거고 이쪽이 잘 채워준 것 같으면 진보로 갈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는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지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안 되면 안 움직일 거잖아요. 그래서 웃긴 일이지만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정영진의 하나의 경영적인 판단, 자기 마음에 있던 판단이 잘못 나가고 이래 생긴 자업자득인데 이 자업자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모수의 안성재가 그냥 요야무야 넘어가가지고 스르륵 가듯이 지금도 또 스르륵 갈 겁니다. 왜? 이제는 선거가 끝나가지고 동력을 잃었거든요. 뭔가 새로운 게 터져 나와야 되는데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경찰 수사도 지금은 그렇게 크게 탄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수사는 하겠죠. 근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뭘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5.18 민주화 운동에서 어떤 명예훼손이나 이거 혐오를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그래서 그냥 흘러갈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은 결국 멍청한 이들의 똘끼와 멍청한 무식함 이런 게 다 섞여서 돌아가는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잘 판단을 잘 하시고 중간에서 잘 정리를 잘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마치겠습니다.